안녕하세요. 익힘책 54쪽, 55쪽 보겠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비례식이라는 건 어떤 두 비를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였죠. 세모대 별의 비율과 네모대 하트의 비율이 같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어떤 비례식이 있을 때 밖에 있는 외항의 곱, 그리고 안에 있는 내항의 곱이 서로 같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제대로 된 비례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었고요. 알지 못하는 어떤 숫자를 구할 수도 있었죠. 문제를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1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구하고 비례식의 성질을 써보세요. 외항은 바깥에 있는 2개, 내항은 안에 있는 2개였어요. 그럼 이렇게 외항이 될 거고 내항은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외항의 곱 밖에 있는 2개 분홍색이죠. 3 곱하기 21입니다. 내항의 곱은 7, 9. 아래 거에서 외항의 곱은 0.5와 36이고요. 내항의 곱은 0.9와 22 되겠죠. 3일은 3, 3이는 6, 63이고요. 7, 9, 63이네요. 0.5 곱하기 36, 0.5는 2분의 1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6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요렇게니까 약분이 되겠죠? 2일은 2, 2일은 2, 86. 답은 18이 됩니다. 0.9 곱하기 20, 29, 18 쓰고 이 0을 내려와도 어차피 여기 소수점 하나 땡겨와야 되니까 없어지죠? 답은 18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니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죠?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 비례식에서 밖에 있는 외항의 곱과 안에 있는 내항들의 곱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비례식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비례식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즉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지 확인하면 되죠. 5, 8, 40, 4 곱하기 15는 60이죠.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비례식이 아닙니다. 7 곱하기 2분의 1, 2분의 7이죠. 2 곱하기 7분의 1, 7분의 2죠. 서로 분자 분모가 반대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얘도 비례식이 아니에요. 내항의 곱 0.3 곱하기 6, 3, 6, 18이고 소수점 하나 앞으로 당겨줘야 되니까 1.8이죠. 0.2 곱하기 12, 2 곱하기 12는 24고요. 마찬가지 소수점 하나 앞으로 당겨줘야 되니까 2.4. 얘네들도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 4 곱하기 15는 60이고요. 30 곱하기 2는 60. 두 개가 같아요. 비례식이 되는 건 마지막 거밖에 없네요. 동그라미표 마지막 거에만 해주면 되겠네요. 3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었어요. 하나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그걸 같게 만드는 수를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여기가 몇 배 됐는지 알아보고 똑같은 만큼 곱해주면 됐죠. 두 가지 방법 다 써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5 곱하기 얼마를 했더니 35예요. 물음표는 얼마일까요? 5, 7, 35죠. 그럼 여기다가도 7을 곱해줄 수 있어요. 답은 8, 7에 56이 되겠네요. 그 다음 9 곱하기 4는 36. 그럼 4 곱하기 4 하니까 16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외항, 내항으로 한번 해볼게요.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구해볼게요. 내항의 곱은 네모 곱하기 30이에요. 외항의 곱은 6 곱하기 25예요. 계산해보면 25가 4개면 100이니까 150이 되죠? 그럼 네모 곱하기 30도 150이 돼야 돼요.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모는 답이었던 150을 30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5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도 5, 5, 25, 6, 5, 30 맞죠? 여기도 외항, 내항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항의 곱 2 곱하기 18이니까 36이 되고요. 12에다가 네모를 곱했더니 또 36이 돼야 돼요. 그럼 네모는
36을 12로 나눈 거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 내항의 곱은 11 곱하기 네모, 외항의 곱은 2 곱하기 66이니까 2, 6, 12, 2, 6, 12를 더해서 132가 됩니다. 11에다가 네모를 곱하면 13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즉 네모는 132를 11로 나누면 되고요. 답을 구해보면 12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더라도 2 곱하기 6이 10이고 11에다가 6 곱하면 66이니까 계산이 맞죠? 마지막도 배운 대로 내항 외항으로 해볼게요. 98, 72. 그러면 24 곱하기 네모가 70이라는 거죠. 72를 24로 나눠보면 몫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외항의 곱도 72가 되겠네요. 4번 수카드 중에 4장을 골라 비례식을 세우고 만든 방법을 써보세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요. 결론은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으면 되겠죠? 몇 가지 예시를 써볼게요. 1대2 또는 2대1. 얘는 4대2와도 같고 8대4와도 같고 16대8과도 같아요. 그래서 얘네 중에 아무거나 2개 골라서 등호로 나타냈다면 답이 맞습니다. 반대로도 되겠죠. 1대2, 2대4, 4대8, 8대16.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2개 골라서 등호로 연결해도 됩니다. 4대1, 8대2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마찬가지 그 반대도 당연히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2대4는 8대16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4 곱하기 8이 내항의 곱이 32, 2 곱하기 16이 32. 그러니까 4와 8을 내항, 2와 16을 외항 또는 그 반대도 되겠죠. 외항으로 정해서 만들 수 있겠네요. 5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준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친구의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종이꽃 2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3장이 필요합니다.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몇 장 필요할까요? 구해야 되는 것은 종이꽃 4개를 만들 때 필요한 색종이의 수고요. 주어진 조건은 2개 만들 때는 3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지혜 볼게요. 종이꽃 2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색종이 수는 종이꽃 수보다 하나 더 많아. 그래서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5장 필요해. 무슨 소리냐면 2에다가 1 더해서 3이 됐으니 4개일 때도 4개에다가 하나 더해서 5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지금 우리 B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1학기 때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볼게요. B는 두 수를 비교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비교했었나요? 뺄셈과 나눗셈 두 가지 개념 중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야 했어요. 즉 배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덧셈과 뺄셈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잘못됐죠. 답은 틀렸고요. 틀린 이유는 B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니까, 즉 배의 개념이니까 덧셈 뺄셈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곱셈과 나눗셈으로 해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기 방법 볼게요. 필요한 색종이 수를 네모장이라고 하면 2대3은 4대 네모, 그래서 내항의 곱인 12, 외항의 곱인 2 곱하기 네모가 같으니까 네모는 6이다. 그래서 색종이가 6장 필요하다 라고 했어요. 준기가 푼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이죠. 그 이유는 위에랑 똑같겠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적어주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저는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바르게 잘 풀었다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54, 55에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비례식의 성질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기가 틀렸던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